안녕하세요. 대우회사 자동차 산업과 2차 전지를 담당하고 있는 멘토 한정입니다. 자, 오늘 솔루스 첨단 소재 함께 보도록 할 건데요. 최근에 이제 솔루스 첨단 소재가 무상증자 이후에 좀 나름 최근까지 이제 하락세를 유지해 왔던 그런 기조보다 자리를 좀 지켜주려고 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래서 이 솔루스 첨단 소재 앞으로 어떤 부분을 좀 봐야 될지 말씀을 좀 드려볼 거고요. 수급적인 부분도 함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체크해야 될, 그리고 현재 메이저 수급이 이탈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 거니까요.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. 지금 최근에 이제 2차 전지 관련해서 2차 전지 관련 기업들이 수급이 좋지 못한 상황이잖아요. 근데 이 와중에 국내 증시까지 패닉셀링 장세가 이어지면서 이 2차 전지 관련 기업들이 좋지 못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래서 2차 전지 관련 기업들 이슈들도 중요하고 개별적인 이 차트들도 중요하지만 현재는 국내 증시도 이제 현재 여러분들이 꼭 알고 넘어가야 될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. 만약에 여기서 추가적인 증시가 무너지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2차 전지 관련 기업들이 굉장히 큰 폭의 하락이 또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현재 증시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함께 보면서 더블 체크를 좀 해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증시 관련해서도 얘기를 해볼 겁니다. 자, 그럼 본격적으로 이 솔루 첨단 소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우선 일봉 먼저 좀 살펴볼 건데 무상증자 권리락 이후에 장기평 위로 안착을 한 상황이죠. 사실상 이 21선이라던가 121선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주가 흐름이 나와주는 게 가장 베스트이긴 합니다. 그래서 위로 고가 부근에서 이 16,000원 구간에서 이 장기평 241선이죠. 241선을 강한 거래량과 함께 돌파가 나와주느냐, 그 부분이 현재는 가장 중요하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지금 이 솔루스 첨단 소재는 사실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잖아요. 이 SK 넥실리스랑 진행하고 있는 이 특허 소송 관련해서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에 따라서 이 솔루스 첨단 소재의 주가 방향성이 결정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만약에 이 패소를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진짜 말도 안 되는 하락세가 이어질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. 그래서 승소를 하게 되면은 그에 따른 주가 상승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. 왜냐면은 이 승소 여부에 따라서 어, 지금 만들고 있는 전지박을 계속해서 생산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결과까지 갈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생산을 못하게 되면 그만큼 당연히 매출적인 부분도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고 앞으로의 이제 납품할 수 있는 부분들도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점유율을 뺏기게 되거든요.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. 그래서 이 부분을 꼭 우리가 체크를 하면서 넘어가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, 호재성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하나 있다면은 노스볼트 쪽입니다. 노스볼트가 이번에 그 유럽연합에서 지원금을 받으면서 독일에다가 공장을 짓기 시작을 했습니다. 공장을 독일에다가 짓고, 그리고 이제 북극권에 있는 이 공장들을 증설을 하면서 현재 이 노스볼트가 550억에 달하는 수주를 확보를 한 상황이거든요. 이게 하나로 74조예요. 근데 이 솔루스 첨단 소재는 이 노스볼트와의 납품을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노스볼트 관련해서 수주가 이어지는지, 그리고 이 관련해서 매출 개선이 이루어지는지도 우리가 지켜봐야 될 숙제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. 이 노스볼트가 IPO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. 이 상장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노스볼트 상장 관련해서도 엮일 수 있다라는 점 한번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일부러 말씀을 좀 드렸던 거고, 다음 시간에는 제가 노스볼트와 이 솔루스 첨단 소재가 어떻게 엮여 있는지를 좀 조사를 한 후에 제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시간 가져볼 예정이니까요. 다음 영상도 좀 기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자, 차트적인 부분은 여러분들 제가 봤을 때는 1차적으로 이제 16,000원 돌파 나와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, 해당 구간을 돌파하게 되면은 위로는 이제 2,000원 구간으로 2,000원 단위로 좀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18,000원, 2만원, 22,000원까지 이렇게 위로 상단으로 저항대를 그어 두시고 대응 전략을 구상해 나아가시면 될 것 같고요. 지지 구간으로는 일단 장기 이평선이라던가 121선이라던가 아니면은 좀 낮게 봐서 21선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흐름이 나와주는 게 가장 중요해요. 만약에 이 구간을 이탈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하방으로는 재차 12,000원까지도 열리게 되니까요. 이 점은 주의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 수급적인 측면을 좀 살펴보면은
최근 기관 쪽에서 매수세가 스멀스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. 뭐 외국인도 어느 정도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지만 단기적인 차익 실현 물량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해당 내용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, 아직까지는 개인이 좀 많은 물량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제 주가가 가장 큰 하락이 나왔고, 그리고 저점을 찍었던 10월부터 현재까지의 주가 회복을 견인했던 이 물량을 좀 체크를 해보면은 그렇게 많은 매수세가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. 하지만 KB증권이 현재 87,000주 정도 현재 보유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. 삼성증권이 81,000주, 단기적인 차익 실현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 모습이 보여요.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조금 걱정을 해야 될 부분이다. 그래서 얘네들이 보유하고 있는 물량을 매도를 하게 되면은 사실상 이 하방 압력에 대한 매도 물량이 이제 압력이 가해지면서 주가 조정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체크를 해주시면서 대응 전략을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JP모건이 2만 주 정도 보유를 하고 있는데 사실 그렇게 큰 자금은 아니니까 패스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KB증권, 삼성, NH투자증권까지 이 세 개의 증권사 매도 물량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꼭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 차트적인 부분들은 여기까지 좀 말씀을 드렸는데, 이번에는 이제 국내 증시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려봐야겠죠. 자, 우선은 최근에 이 국내 증시가 왜 떨어졌는지를 먼저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. 자, 홍해 리스크와 그리고 이 북한 관련해서 이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이 환율 상승이 그 역할 중에 하나가 있었죠. 그리고 연준 이사의 매파적인 발언, 그리고 중화권 증시의 급락으로 인한 국내 증시 또한 이 패닉셀링 장세가 출현을 하면서 조정을 좀 받는 모습이었는데, 오늘은 조금 자리를 지켜준 모습을 보였습니다. 당분간은 이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 후퇴와 그리고 시장금리 상승 등으로 인한 이 매크로상의 부담 요소가 상존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으니까요. 이 점 체크를 좀 해주시면서 대응 전략 구상을 해주시고요.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는 연초 대비, 고점 대비해서 8.9% 하락을 했고요.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6.4% 하락을 한 상황입니다. 보통은 이 조정장세라고 인식을 하기 위해서는 마이너스 10%, 고점 대비 마이너스 10% 이상 하락하는 경우를 우리가 조정장세라고 인식을 하는데, 아직까지는 이 추세 붕괴 우려를 키우는 이 조정 장세에 진입했다라고는 볼 수는 없습니다. 하지만 앞으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이 10% 하락세를 넘어가게 되면서 이 조정 장세의 국면에 진입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도 리스크적인 부분으로 하나 요인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가 지금 1월 3일부터 계속해서 하락하는 구간에서 반등 한번 제대로 못하고 단기간 2500선, 심리적인 지지 구간이었던 2500선을 이탈을 하게 됐다는 점도 많은 이들로 하여금 이 공포 심리를 자극했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.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지난해 연말부터 순매수세를 기록을 해왔고, 그리고 국내 증시의 방향성에 대해서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는 외국인이죠. 이 외국인 자금이 이틀 동안, 이 거래일 동안 순매도세를 기록을 했습니다. 어느 정도로 기록했느냐? 1조 원 이상 순매도세를 기록을 했어요. 물론 이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사실 우리나라가 분단국가이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적인, 이 지정학적 리스크적인 부분으로 현금 확보를 한다던가 아니면 단기적인 차익 실현을 진행한다던가 이렇게 진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. 왜냐? 우리는 아직 전쟁 중인 나라이니까요. 그리고 이제 환율 상승으로 인해서 이제 돈을 뺐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, 여러 가지 좀 요인은 있었던 것 같아요. 하지만 1조라는 금액이 좀 큰 금액이긴 하지만 그래도 엄청난 자금 이탈은 아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러한 복합적인 부분들이 겹치면서 최근 이 페니셀린 장세를 유발했다라고 좀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, 이런 분위기를 좀 전환하기 위해서는 조정 원인을 제공한 악재들을 해소해 나가야 하는데, 현재까지에 있었던 악재들을 좀 살펴보면은 어떤 부분이 있느냐, 바로 연말 랠리의 과도한 인식. 근데 이 부분은 사실상 해소가 된 부분입니다. 자, 그리고 두 번째로는 4분기 실적 쇼크예요. 어닝 쇼크라고도 하죠. 자, 이 어닝 쇼크인데 사실 이 실적 시즌도 이 불안감도 사실상 이 밸류에이션 조정을 통해서 소화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제외를 하겠습니다. 자, 그러면은 세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? 앞서서 말씀드렸던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겠죠.
자,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는 사실상 이 북한의 도발은 계속해서 있었습니다. 하지만 이번에 좀 강력하게 진행을 했던 게 저희가 15일부터 17일까지 한미일 훈련이 있었어요. 그래서 북한이 이제 정은이 형이 빡친 거죠. 그래서 이제 도발 수위를 높여가지고 좀 강력하게 도발했는데 사실상 이 훈련 대비해서 도발을 진행을 한 거기 때문에 이 지정학적 리스크도 단기적인 요소로 적용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. 그리고 뭐 홍해 리스크 같은 경우는 뭐 단기적으로 적용을 될 수는 없겠지만 지금 뭐 쉽사리 이렇다 저렇다라고 판단을 할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고 너무 변동성이 큰 이슈이기 때문에 일단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뭐가 있죠? 바로 연준. 이 연준 정책의 불확실성입니다. 사실 이제는 이 연준 정책 불확실성 해소 여부가 관건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 부분을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추적을 하면서 봐야 될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자, 그리고 이제 2차 전지 기업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올해 말에 빅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. 자, 빅 이벤트가 뭐다? 바로 미국의 대선입니다. 이 미국의 대선에 우리가 이제 좀 집중을 해봐야 되는데 왜 이렇게 집중을 해야 되냐? 바로 트럼프 때문이에요. 최근에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 공화당이 첫 번째 대선 후보 경선인 이 아이오와주 코커스에서 50%가 넘는 압도적인 득표를 받으면서 1위를 했습니다. 진짜 대단하고 좀 생각을 하는데, 아무튼 이 트럼프가 왜 대통령 하면 안 되냐. 이전에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IRA 관련해서 엄청나게 얘기를 하고 다녔었죠. 이 역사상 가장 큰 세금 인상이다. 이러면서 이 친환경 에너지에 대해서 반감을 표현을 해왔습니다. 계속해서. 그렇기 때문에 이 트럼프가 만약에 대선에 이 트럼프가 이기게 된다. 그래서 당선이 된다면은 이 트럼프는 IRA를 폐기할 거다. 폐기할 계획이다. 뭐 이런 얘기가 지금 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차 전지 관련 기업들은 굉장히 난감하고 큰 악재로 받아들일 수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거는 올해 한 해 계속해서 이슈를 추적을 하면서 봐야 될 이벤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이거는 제가 꾸준히 현황 체크를 해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거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채널 구독 눌러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래서 오늘 이 솔루스 첨단 소재 수급적인 부분과 그리고 앞으로 좀 봐야 될 부분들 그리고 현재 국내 증시와 그리고 앞으로의 이 미국의 대선까지도 간단하게 좀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는 시간이었는데 다음 시간에도 마찬가지로 수급적인 부분들 위주로 계속해서 풀어 나갈 겁니다. 왜냐면은 이 소송 이슈가 명확하게 나오는 게 아니거나 아니면 새로운 이슈가 나오기 전까지는 기술적인 부분으로 계속 체크를 해야 되고 메이저 수급이 빠지는지 안 빠지는지를 체크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위주, 이 기술적인 부분 위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. 그래서 참고를 해주시고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좀 말씀을 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많은 정보와 더 나은 퀄리티의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